네, 오늘은 비동사와 인칭대명사 이 두 개를 세트로 같이 해볼 건데 오늘은 인칭대명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칭대명사, 오늘은 인칭대명사만 해볼 건데 인칭대명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칭 대명사 두 개를 끊어서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대명사, 일단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해서 대명사, 즉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거야. 이건 알겠는데 그럼 명사는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명사를 뭔지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에서 명사, 한자 이름명을 쓰거든요. 이게 이름 명자인데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명사에는 뭐가 있을까? 명사는 다른 말로 했을 때 어떤 것이 불러지는 그 형태, 불러지는 그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는 이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겠고 지명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사람 이름으로는 알렉스, 그 어떤 장소 이름으로는 롯데월드, 사물에서도 과일 이름으로는 수박, 뭐 지역으로는 뉴욕,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다양한 것들,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다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대명사로 돌아와서 대명사는 이름, 즉 이름을 나타내는 것, 즉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니까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 대명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하나를 들고 왔는데 일단 이 문장, 첫 번째 문장을 먼저 봅시다. 짱구는 5살 유치원생이야. 여기서 짱구는 명사겠죠. 짱구는 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짱구라는 아이의 이름이 명사니까.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을 한번 봅시다. 또한 그는 장난치는 것을 좋아해. 우리는 딱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그가 짱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그에 해당되는 게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짱구라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대신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런 건 이해해 주시고 인칭 대명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칭 대명사 한번 보면 여기 설명에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게 인칭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끝날 수 있는데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을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인칭 대명사는 그냥 대명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럼 언제 쓰이냐? 주로 앞에 한번 나온 명사를 다시 말할 때, 다시 언급할 때 쓰입니다. 이 예로 아까 제가 이 예를 들었었죠. 짱구는 5살 유치원생이야. 또한 그는 장난치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앞에 짱구라는 사람이 나왔으면 그 뒤에 굳이 다시 짱구를 언급하지 않고 짱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나는 차은우를 알아. 차은우는 군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 차은우는 미남이야. 차은우는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 차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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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이렇게 총 4번이나 계속 차은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미 언급된 차은우라는 사람을 다시 가리키기 위해서 인칭대명사 he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아까 해당하는 그에 해당하는 게 인칭대명사고 그걸 영어로 해당했을 때는 he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배울 내용이지만 he, 즉 우리말로 그는 형태가 많이 바뀔 수 있죠. 그의, 그의 것, 그가, 그를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이 표는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표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본 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칭 대명사 표를 보면 일단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고 자세히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크게 보면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있고 수라는 거에는 단수, 복수도 있고 특히 3인칭 단수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격으로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이 인칭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이 수는 뭐고 격은 뭔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단수는 뭐고 복수는 뭔지 이것까지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3개만 인칭이 뭔지 수가 뭔지 격이 뭔지 이거 3가지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면 바로 끝납니다. 그럼 먼저 인칭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칭은 너 누구랑 이야기하니를 기준으로 삼아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단 1인칭은 나, 자기 자신을 포함하면 바로 1인칭입니다. 그 예시로는 나가 될 수도 있고 나 그냥 혼자도 되고 자기 자신을 또 포함하면 1인칭이라 했으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도 되겠죠. 네, 이렇게 나를 포함한 것, 나를 포함하면 1인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럼 2인칭은 내가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포함하면 2인칭입니다. 나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을 포함하면 2인칭인 거니까 나랑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 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희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포함하면 2인칭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마지막 인칭인 3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나랑 너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을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존재. 그 예시로는 그녀, 그것, 뭐 그들, 그녀, 그것들 이렇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존재들을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 2, 3인칭은 사람, 동물, 사물 전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아까 인칭 대명사 그 설명에서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물까지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인칭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면 사람을 칭하는 것으로 풀이되긴 하지만 영어 문법에서는 전부 포함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고,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칭 알려드릴 거고 2인칭 그리고 3인칭 순서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이걸 나라고 포함해 주시면 되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포함했는데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1인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인칭은 뭘까요? 나를 포함한 어떤 무리가 이 왕관을 쓰고 있는 상대방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나를 포함한 이 무리 기준에서 상대방을 너라고 부를 수 있고 너희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너희들에 해당하는, 즉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2인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3인칭은 뭐냐? 여기 나와 너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걔 있잖아. 걔가 그렇게 요리를 잘한대. 걔 요리 먹고 다시 안 해달라고, 다시 해달라고 말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걔는 요리를 정말 잘한대. 이렇게 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서 그 제3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죠. 이야기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걔, 뭐 그가 될 수도 있고 그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될 수도 있는 그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존재를 3인칭이라고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방금 이 인칭 대명사표에서 인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건데요. 이제 인칭은 알아봤으니까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단지 수가 뭐야? 수라는 건 한 개니 두 개니 몇 개니를 묻는 겁니다. 여기서 수는 그리고 단수와 복수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아까 여기 표를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수는 단수 아니면 복수, 여기도 단수 아니면 복수, 여기도 단수 아니면 이렇게 복수, 단수 아니면 복수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단수고 뭐가 복수냐? 이것도 정말 쉬운데요. 단수는 그냥 하나일 때, 그리고 복수는 두 개 이상일 때, 즉 두 개부터 복수라고 하고 하나면 단수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사과가 하나 있으면 얘는 단수 취급이 되고, 만약에 사과가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얘네는 복수 취급이 됩니다. 왜냐면 얘는 하나 이상이니까, 즉 두 개 이상이니까. 하나 이상이니까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니까. 얘는 왜 단수야? 하나니까. 그럼 마지막 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의 격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사실
은 목적격에서 끝나지만 뒤에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이런 것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격이 뭐냐? 바로 격은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격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막 장소에 맞게 격식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는 이제 하객들은 깔끔하게 옷을 입어야 되고 장례식장에서는 검정색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장소에 맞게 격식을 차려야 합니다. 이거는 영어에서도 똑같고 언어에서도 똑같아요. 그 어떤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오려면 형태를 바꿔줘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에 오려면 주어답게 주어의 격을 갖춰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 오려면 목적어답게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우리말에서도 주어 자리에 오려면 있는 이가 라는 장신구를 달게 되죠. 뭐 그가 밥을 먹었어. 그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 즉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있는 이가라는 장신구를 달게 되고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면 을을 달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한국어에서 우리말처럼 영어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형태를 바꿔줘야 하는데 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어에 오느냐 목적어에 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상황을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가 주어 자리에 올 때고 두 번째는 나라는 것이 목적어 자리에 올 때 바뀌는 그 형태를 봐주시면 됩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여기서 는 이 가에 해당되니까 나는 주어에 쓰인 거고 그 아이스크림은 나를 행복하게 했다 라는 이 문장에서는 그 아이스크림이 나를 행복하게 한 거니까 그 행복해진 대상인 나는 목적어 자리에 온 게 되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두 개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 놓은 문장인데요. 나라는 존재가 주어 자리에 오면 I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를 영어로 하면 I ate an ice cream이 되는 거고 그 아이스크림은 나를 행복하게 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ice cream made me happy. made me happy죠. made I happy가 아니라 made me happy로 쓰여야 합니다. 왜냐면 그 단어가 어떤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격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맞는 격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The ice cream made me happy로 쓰여야 되지 The ice cream made I happy 혹은 made my happy made my happy 안 되죠. 그리고 made mine happy도 안 되죠. 이렇게 격에 맞게 써줘야 돼서 made me happy만 맞습니다. 네, 표를 다시 봐보시면 저희는 오늘 여기 목적격까지만 배웠고 목적격이랑 주격 배웠고 소유격이랑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는 저희 한국말에서 우리말에서도 그의 가방은 검정색이야. 야 라는 문장에서 그의 가방,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 가방이 누구 거냐, 누구의 소유냐, 그의 소유다 할 때 그의 가방이라고 쓰는데 그걸 영어에서는 his라고 표현한다는 거고 요 소유 대명사는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거야. 내 것이야. 라는 문장에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t's mine 이 되죠. 그래서 뭐뭐의 것을 나타낼 때는 소유대명사입니다. 그럼 제기대명사는 뭐냐? 이건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자신 스스로를 사랑해라. 너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할 때 love yourself죠.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근데 제기대명사에서 주의해야 할 거는 단수라면 self로 끝나지만 만약에 그 형태가 복수라면 selves로 끝난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지금 대명사가 뭔지 알아봤고 명사가 뭔지 알아봤고 인칭대명사의 인칭의 종류 그리고 수, 단수, 복수 그리고 격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마무리 퀴즈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대명사는 이응 리을을 디귿, 시옷해서 쓰인다. 뭘까요? 맞아요. 대명사는 이름을 대신해서 쓰인다. 그래서 대신 다른 말로 하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인다. 왜냐면 대신할 때의 명사니까 명사를 대신한다 라는 거고. 두 번째, 모든 인칭에는 단수와 비읍시옷이 있다. 뭘까요? 맞습니다. 복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퀴즈. 1인칭 단수의 모든 격을 써보세요. 써볼까요? 주격 I, 그리고 소유격 뭐죠? my, 그리고 목적격 뭐죠? me, 그리고 mine, 이건 뭐죠? 소유격 대명사죠. 그럼 마지막 myself, 얘는 제귀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알려드린 이 격은 처음 봤을 때 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보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비동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